2025년 10월 초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본 오사카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셀리나스에서 동시에 시험 비행을 한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 발표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일정이 접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어쩌면 경쟁사들은 쉽게 따라하기 힘든 어떤 운영 능력, 이걸 보여주고 또 핵심 시장에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런 계산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표면적인 이벤트 이상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조비항공의 동시비행, 미래를 현실로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시비행이 조비라는 회사, 또 더 나아가서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산업 전체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 그 숨겨진 의도가 뭘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비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것도 두 개의 주요 거점에서 동시에 움직이려 하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먼저 들은 생각은 와,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이나 다름없는 곳이잖아요, 두 대륙에서. 네, 거리상으로도 엄청나죠. 네, 그것도 같은 시기에 EV, ETOL 기체를 띄운다. 기술적인 건 물론이고 이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엄청난 역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이건 뭐랄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다른 공연장에서 동시에 다른 악단을 지휘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해 보이는데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이 동시비행 계획은요, 조비가 더 이상 그냥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네, 실제 상용 운항을 눈앞에 둔 어엿한 항공 운송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갖췄다. 이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량이라. 네, 단순히 그냥 시제기 하나 잘 만드는 기술력, 이걸 넘어서서요, 안정적으로 기체를 생산하는 능력, 또 체계적인 정비나 유지 보수 시스템. 아, 정비도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숙련된 조종사나 지상 요원들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그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안전. 맞습니다. 안전이죠. 양쪽 지역의 규제 환경이 다를 텐데 그 다른 환경 속에서도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고도의 안전관리 시스템. 이게 다 갖춰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이제 진짜 비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뭐랄까 선언과도 같은 거죠. 그럼 각 비행의 성격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오사카랑 살리나스? 네, 맞습니다. 그 성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선 오사카. 오사카에서의 비행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닙니다. 아,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다. 네, 일본 정부, 특히 국토교통성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진행되는 거고요. 실제 상용화를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랑 직접요? 네, 특히 2025년에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있잖아요. 네, 큰 행사죠. 네, 세계적인 이벤트랑 연계되어서 국가적인 관심이 아주 집중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친다? 그러면 일본 내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는 건 물론이고요. 아시아 시장 전체에 조비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딱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 아시아 시장 교두보로서의 의미가 크군요. 그렇죠.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 셈이죠. 그럼 반대로 미국 살리나스는 어떤가요? 거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살리나스 국제 에어쇼에서의 비행은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십만 명의 항공 팬들, 업계 전문가들, 심지어 미 군 관계자들까지 모이는 아주 큰 행사거든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여기서 비행한다는 건 조비의 기술적인 완성도나 비행 안정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가장 비판적일 수 있는 관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무대인 거죠. 약간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홈그라운드인 미국 본토에서 우리 기술 이 정도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FAA, 미 연방항공청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오사카는 실제 상용화를 위한 규제 협력이나 시장 진출, 좀 실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네, 그렇죠. 살리나스는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확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살리나스 에어쇼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그 미 해군의 아주 전설적인 고개 비행팀 블루 엔젤스. 아, 네. 블루 엔젤스. 이 팀과 같은 무대에 설 수도 있다. 이게 eVTOL 기업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같이 비행하면 멋있다? 이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 에어쇼는 매년 그 블루엔젤스나 아니면 미 공군의 썬더버즈 같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개 비행팀이 참가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야말로 항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자리죠. 그런데 조비의 eVTOL 기체가 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에어쇼 프로그램 안에서 비행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상징성을 갖습니다. 상징성이라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이건 마치 이제 막 등장한 전기차가 F1 경주와 같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미래 기술로만 여겨지던 eVTOL이 더 이상 무슨 변방의 실험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존 항공산업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그 중심 무대에 섰다. 이런 강력한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도 이제 메인스트림이다.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단순히 그냥 일반 대중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에어쇼 현장에는요, 미 국방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FAA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거든요. 아, 규제기관 사람들이 직접 본다? 그렇죠. 잠재적인 투자자나 파트너사 관계자들도 당연히 올 거고요. 이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조비 기체가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뭐 서류상의 데이터나 홍보 영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가장 확실한 신뢰 증명 방법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네. 기체의 안전성이나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거를 해소하고 규제 당국이나 투자자들에게 아, 조비는 정말 믿을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블루엔젤스와의 비행 가능성 혹은 뭐 같은 에어쇼 참여 자체가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조비 브랜드의 혁신이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신뢰성, 안정성 이런 가치를 아주 강력하게 더해준다. 단순히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존 항공산업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아주 진지한 플레이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겠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나중에 상용 서비스 시작될 때 사람들이 하늘을 낳는 택시라는 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서 좀 갖는 심리적인 장벽 있잖아요. 그걸 낮추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대중 수용성 확보에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시장 반응, 특히 투자자들 시각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술 기업들, 특히 상장한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계속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약속이 아니라 실제 결과물. 그렇죠. 성과가 중요하죠. 조비의 이런 야심찬 동시비행 계획,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시그널로 해석될까요? 그냥 뭐 주가 잠깐 올리려는 단기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투자자들에게는 말보다 행동,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UAM 산업처럼 아직 본격적인 수익 모델이 나오기 전 단계에 있는 기업들한테는요. 계획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잘 이행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게 투자 신뢰를 유지하고 또 강화하는 데 아주 핵심적이거든요. 네, 신뢰가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번 동시비행 계획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강력하고 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조비가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상용화를 향해서 진짜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거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일본 오사카에서의 성공적인 비행은 거대한 아시아 시장 공략의 청신호로 해석될 겁니다. 아시아 시장. 네, 특히 UAM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은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ANA나 토요타 같은 현지 기업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고요. 나아가서는 뭐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다른 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높여줄 겁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노소가 되는 거죠. 그럼 미국 쪽은요? 살리나스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미국 살리나스에서의 비행은 그 세계 항공시장의 표준을 만드는 FAA 인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 FAA 인증 진행 상황. 네, FAA 인증은 상용 서비스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관문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전이 있다는 건 투자자들에게는 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에어쇼에서 성공적으로 시연을 잘 마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해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동시비행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 자랑하는 걸 넘어서서 투자자들한테 우리 계획 이거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증거로 딱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도 좀 개선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도 확산시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근데 이 두 곳, 일본과 미국, 이게 단순한 지리적 위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와 북미의 핵심 시장에서 동시에 움직인다. 이거 우연은 아닐 것 같고 조비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 어떤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동시비행은 조비의 글로벌 시장 선점, 그리고 리더십 확보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왜 하필 일본과 미국인가? 이걸 생각해보면 그 전략이 보입니다. 네, 왜 그 두 곳일까요? 자, 일본을 한번 보죠. 일본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UAM 도입에 대한 정부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제 로드맵도 좀 명확한 편이고요. 여러모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아시아 진출의 관문. 네. 조비는 이미 일본의 주요 기업들, ANA나 토요타 같은 곳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성공적인 운영 경험이랑 실증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한국, 싱가포르, 호주 이런 잠재력이 큰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뭐랄까, 아시아 시장의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겠죠. 아시아 표준 모델. 흥미로운데요? 그럼 미국은요? 한편 미국은 조비의 본사가 있는 안방 시장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항공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홈그라운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FAA 인증입니다. FAA의 형식 인증은 사실상 글로벌 항공업계의 표준 인증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세계적인 표준이죠. 여기서 인증을 받고 성공적으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건 단순히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규제 당국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력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일본, 그리고 글로벌 표준 설정의 핵심, 미국, 이 두 개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동시에 존재감을 딱 드러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UAM 시장의 글로벌 리더는 조비가 될 거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와,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네, 그렇죠.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조비라는 한 회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조비의 이런 행보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eVTOL이나 UAM 산업 전체. 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좋은 촉매제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다른 경쟁사들한테는 부담이 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비의 성공적인 동시비행은요, 특정 기업의 성과를 넘어서서 UAM 산업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아주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규제기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은 아직 eVTOL의 안전성이나 운영 신뢰성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니까. 네, 그런데 조비가 이렇게 복잡한 동시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이건 규제 기관들한테 이 기술이 이제 진짜 운영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실증 데이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인증 절차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둘째는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살리난스 에어쇼에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아처 같은 회사나 아니면 유럽의 볼로콥터,
릴리움 같은 다른 EVTOL 개발사들, 이런 회사들에게 조비의 구체적인 성과는 상당한 자극이 될 겁니다. 아, 경쟁사들 긴장하겠는데요. 네,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이런 위기감도 들겠지만 동시에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게 만드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국 산업 전체의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는 아주 건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아,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대중의 인식 변화입니다. 대중인식? 네,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하늘을 나는 택시는 뭐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은 좀 먼 얘기 같죠. 네, 그런데 오사카 도심이나 살리나스 에어쇼라는 실제 공간에서 EVTOL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면 와,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구나 이렇게 실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렇죠. 직접 보면 느낌이 확 다르죠. 네, 이게 기술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나중에 상용 서비스 도입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논의들이 있잖아요. 뭐 소음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조비의 이번 동시비행은 조비 스스로를 퍼스트 무버이자 산업 리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 경쟁 촉진, 그리고 대중 수용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UAM 산업 전체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네,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의 2025년 10월 동시비행 계획, 이게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계획이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계획은 첫째, 단순한 시제기 수준을 넘어서는 조비의 기술적 성숙도와 실제 글로벌 운영 능력을 증명하는 증명서 같은 거고요. 네, 운영 능력이 핵심입니다. 둘째, 블루엔젤스 같은 상징적인 존재와 연계될 가능성을 통해서 혁신 이미지에 더해서 신뢰라는 가치까지 동시에 잡으려는 브랜드 구축 전략이고요. 그렇죠. 신뢰 확보 중요합니다. 셋째, 투자자들에게는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실행력이 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려는 계기고요. 네, 투자자 신뢰 회복. 넷째, 아시아와 북미라는 핵심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의 실행이고, 네, 글로벌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인 이 EVTOL UAM 산업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시비행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요. 이건 조비가 더 이상 뭐 미래의 가능성이나 청사진 여기에만 머무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제 현실로. 네, 실제로 하늘을 날아서 사람과 물류를 실어 나를 준비가 된 아주 현실적인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기업이다. 이걸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정말 상징적인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개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조비의 이런 선도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을 연쇄적으로 가져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볼 거리가 많죠. 예를 들면 경쟁사들은 조비의 이런 속도전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연구 개발에 더 속도를 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차별화 전략을 찾을까요? 또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을 앞두고 서둘러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또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할까요? 도시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라든지 소음이나 안전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겠죠. 네. 이런 여러 질문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발표될 관련 소식들을 쭉 따라가신다면 다가오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훨씬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조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